먼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사이버 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사이버 범죄에 따른 비용을 나타낸 건데요. 코로나가 시작된 19년도의 비용은 1.2조 달러였지만 22년에 7.1조 달러로 무려 3년 만에 6배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28년까지 연평균 11.8%가 증가해서 13.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보다시피 앞으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비용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기계가 소형화되고 네트워크가 진화하면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거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IoT 및 클라우드 등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말 다양해졌죠. 19년과 23년 사이 사이버 범죄로 인한 위험평가액을 20년에 5.2조 달러로 추정했었는데 이는 전 세계 GDP 6%가 해당하는 수준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오늘날 사이버 보안은 기업과 국가별로 정말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죠. 여러분도 디도스 같은 해킹 범죄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업별 데이터 유출 횟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번 이상의 해킹 시도가 83%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보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 네트워크 보안이 약 40%, 물리적인 보안이 60%로 이루어져 있죠.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보안은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보안의 선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죠.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안화된 소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부분이 대폭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보안 산업 분류에 따라서 매출액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22년도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보안이 약 30%, 엔드포인트 보안이 24%. 여기서 엔드포인트 보안이란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데스크톱,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해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최근에 NFT, 가상화폐,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정보 보호 영역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생겨난 클라우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죠. 비록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보안 시장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죠. 하지만 보안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24년에 과기정통부 예산이 18.6조 원으로 확정되었죠. 보안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보안기업들의 수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정부와 보안기업의 공공조달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4년 정보보호 사업 규모가 약 6천억 원이 전망되면서 올해는 민간 부분보다 정부 주도하의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정부와 협력이 많은 기업들을 유망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글루, 이스트소프트, 지니언스, 한커미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업들 중에서 오늘은 지니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는 내부 보안 플랫폼부터 단말 보안용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해킹 및 랜섬웨어 등 지능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이 네트워크 보안과 엔드포인트 보안 그리고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국내 보안을 구성하는 파트에서 네트워크 보안이 앞으로 대폭 성장할 거라 말씀드렸죠. 지니언스 실적표를 보시게 되면 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니언스도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니언스는 NAC 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나라장터 NAC 시장 점유율이 21년에는 62%에서 22년에 77%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NAC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NAC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증을 할 때나 아니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모든 과정을 보안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형 은행에 공급했던 EDR, 즉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표를 보시면 지난 3분기에 보안업체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이 숫자로 증명한 셈이죠. 따라서 성수기에 진입하면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언스 성장률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005년에 설립된 이후로 무려 18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25%를 나타내고 있고 보안업계 중에서도 높은 이익률, 실적으로 당당하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선이나 방산업종이 사이클에 따라서 수주장고를 쌓아왔다면 지니언스는 18년 동안의 꾸준한 성장 동력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AI나 6G, 로봇 같은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보안적인 부분도 필수적으로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테크 관련 산업들이 움직이는 모멘텀을 보인다면 보안 관련 산업도 꼭 관심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